안녕하세요. 저는 김윤나입니다. 저는 글 쓰고 또 코칭도 하고 강연하는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울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팀장님들을 교육 때 많이 뵙거든요. 워크숍 때.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제너레이션 갭 때문에 요새 고민들이 많으세요. 세대 차이. 그래서 그런 강연을 가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신입사원들 있으시죠? 그럼 다 뭐 대답하시죠. 그러면 그 신입사원의 어머니한테 직접 전화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떤 이유건,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아파서 오늘 못 가요 내지는 아니면 우리 아이가 요새 너무 힘드니까 좀 다른 일을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전화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한 5년 전에 이 질문을 먼저 드릴 때는 한 분 정도 손 드셨거든요. 요즘 워크숍 가면 50분 계시면 5분 들어요. 그럼 서로 되게 놀라세요. 정말? 그 신입사원 엄마가 그것 때문에 전화했다고? 점점 놀라시는데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아니면 젊은 세대에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사실 얘기가 긴데 세 가지만 짤막하게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높은 자존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요, 뭐 팀장이나 리더급들이 잘할 때 부모한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뭘까요? 성공해야 된다. 뭐 공부 잘해야 돼. 대기업 가야 돼. 출세해야 돼. 이런 얘기를 사실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때 형제도 많았고, 그러니까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우리 집 기둥이야.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그게 어쨌든 싫건 좋건 자주 들은 얘기를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회생활을 얼마나 치열하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바닥부터 막 굴르면서 저 임원 되는 그날까지 그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후배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한 20대 초중반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뭘까요? 성공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행복한 일을 하렴. 넌 의미 있는 사람이야.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요새 부모들이 또 부모 교육에 엄청 관심이 많으시고 또 뭐 육아서도 엄청 많이 공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넌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야. 너의 행복을 즐겨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라죠. 그러면 그런 세대들이 직장에 와서 어떤 마인드로 근무할까요?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야. 사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처음 신입사원한테 뭐 시키냐면, 저도 신입 때 그런 일 했거든요. 팩스 보내고 뭐 복사하고 심부름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팩스를 보내면서 직원들은 생각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팀장님한테 가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 드릴까요? 그만두거든요, 회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높은 자존감, 어릴 때부터 어떤 그 삶의 기준을 들었는지 그게 서로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 출세, 가족, 책임 이런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인 선배들과 이제 후배들은 나 개인적인 삶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선배들이 술 한잔 하자 이 말을 못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회식 같이 가자고 하면 한 달 전에 부킹해야 된대요. 그리고 회식 가자고 해도 저 오늘 여자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요 뭐 이러거나 아니면 저 오늘 운동 있어요 이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나를 위한 취미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 선배들은 예전에 어떻게 선후배와 친해졌냐면
요즘은 뭐 주 8시간 근무 딱 이런 것들이 이제 정착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야근이 거의 뭐 생활이었죠. 그럼 이제 야근을 해요. 그럼 또 이제 이대로 갈 수 없다. 그럼 소주 한잔 하러 가시거든요.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집에 안 가요. 그리고 또 사우나를 가요. 이제 그러면서 힘들어도 끈끈한 뭐 전우회 같은 거? 그러면서 뭔가 선후배 간에 그들만의 이런 우정이 싹 텄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관계가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세대들이세요. 근데 후배들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후배들이 바로 옆자리에 있는데도 그 카톡으로 자꾸 질문을 하거나 사내 인터넷으로 이런 그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얼굴 보고 해야지. 얘기해야지. 근데 후배들의 방식은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고요. 간접적인 소통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친해지고 싶어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해하기 어려운 상대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를 외계인 정도로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아,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이런 마인드. 아, 너의 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좀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리더가 되었다는 건 어쨌거나 지금까지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리더마다 나름의 성공의 방정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막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왔을 때 실수나 실패도 많았지만 나름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리더는 굉장히 예민하세요. 그 민감성과 예민함이 그분의 성공 방정식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추진력? 했다 하면 그냥 끝장을 보는 이제 그런 능력 덕분에 또 리더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강점이라고 하는 거, 성공의 방정식이 있어요. 이게 리더가 되면 나만의 성공 방정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예민함이 엄청난 이제 성공의 방정식이었는데 그 예민함을 직원들한테 자꾸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피곤하다, 우리 리더는 너무 예민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요. 또 혼자 일할 때 추진력이 막 엄청 좋았던 그런 리더는 그때는 좋았는데 직원들도 막 몰아붙이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리더랑은 일 못하겠다. 너무 버겁다. 혼자 잘난 줄 안다.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본인의 성공 방정식이 뭐였는지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리더의 역할을 맡았을 때 이걸 어떻게 다르게 발휘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사람마다 감정의 물병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500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2리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고 참다 보면 그냥 작은 물방울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별거 아닌데 굉장히 폭발할 때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참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감정은 참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말그릇이라는 책이나 자연스러움의 기술에도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딱 기분 나쁜 생각이 들 때 그게 화나 분노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있고, 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고 내가 지금 화가 난 건지 속상한 건지 실망한 건지 그걸 좀 구분해보는 연습부터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좀 새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국영수만 공부했지 감정을 공부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참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고, 조절하려면 감정에 대해서 좀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